안녕하세요. 사연 모음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화해의 여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엇갈리기만 하는 걸까? 어쩌면 누군가는 그저 한마디의 오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이기도 한 여러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로 멀어져 가던 시절, 저는 부모로서 해야 할 말과 마음속 불안 사이에서 갈등했. 그 와중에 저 역시 제 부모님께 짙은 서운함을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한창 사춘기를 앓던 딸아, 이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길래 다그치기보다는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구나. 시간이 필요하면 그저 기다릴게. 그날 오후 아이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려니까 엄마가 항상 내 공부만 챙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를 좀 더 일찍 안아주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워졌고,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상처받고 울던 기억.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된 지금은 누군가의 상처를 헤아려 주기보다 나의 상처를 먼저 바라본 것은 아닌지 하는 자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를 준비하던 중 오랜만에 만난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옛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년 생신상에는 떡이 꼭 올랐어. 맞아. 그땐 모두가 모여 웃으며 나눠 먹었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음식이 아니고 함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나누던 그 시간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엄마가 조금 더 귀 기울일게요. 말이 끝나자 긴 정적이 흘렀고 곧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이제야 말해주는구나 라고 하셨고, 아이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 갈등이란 복잡한 설계도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에게 조금만 더 솔직해지고 다정해지면 풀 수 있는 작은 매듭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묶어둔 한 가닥의 실이 있고 그 실이 낡고 꼬여 있을 때야 비로소 서로가 그 실을 만져보고 풀어주어야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전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가 되어 번지기 전에 오늘 용기를 내어 작은 쪽지 한 장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말로 꺼내기 두렵다면 편지나 메모 혹은 단순한 괜찮니? 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니까요. 가족 간의 골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부터 조금씩 메워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셨나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때 그대는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 간의 대화를 만드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식탁 위에 무심코 흘리는 말 대신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서로 돌아가며 나누기로 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노란 민들레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보니 집 앞 화단에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라고 꺼내었을 때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도 네 말 듣고 출근길에 담배를 줄였어.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어쩐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걷다 보면 별것 아닌 풍경 속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생기고 어쩔 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미안함이 쑥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걸을 때는 아내가 아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해질녘 노을빛이 물든 논두렁길 위에서는 자식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셋째, 미뤄둔 용서를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오래전 제 잘못으로 상처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생각만 내세우느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날, 어머니는 무심히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끝내 풀리지 못한 매듭처럼 서운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 침묵 끝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어리석게도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데 이제야 온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이 말은 제게도 어머니께도 묵은 감정을 씻어내리는 빗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그 품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말다툼 대신 네가 그런 기분이었구나 라는 공감의 한마디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가족의 존재가 빛나는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보인 변화에 놀라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갈등을 어떻게 마주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한 연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에는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깔끔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손을 잡아주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요. 오늘도 당신 곁에는 말하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나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한마디에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편지 한 장, 잠깐의 산책, 어색한 눈맞춤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순간에 오히려 귀를 닫아버린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소한 가구 배치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이미 그날이 오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키워왔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니 오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하지라는 말에는 사실 그간 느껴온 소외감과 나는 늘 손님 맞을 준비만 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허탈함이 묻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냥 꺼내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주고받은 첫 말이 서로를 방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편하자고 한 말인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했고 저는 집에서 편히 못 있겠으니 우리 집은 아닌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손주는 제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 우리 집이 아니면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벽을 세워왔는지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순간 모든 갈등의 무게가 제 어깨 위로 와닿았고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온 쓸쓸함이 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문틈으로 스며들었구나 하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아이를 안고 아들 내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 네가 우리 집이라고 느낄 수 있게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지도록 노력하겠다. 한마디 말이 어색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막혀있던 온기를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서로가 마주보고 어색한 미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다시 거실로 달려가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가족의 온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 갈등이란 때때로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진짜 갈등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멈출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어땠니?" 라고 묻는 것. 아이의 숙제를 살펴보다 "이 부분이 어렵구나. 함께 생각해보자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며느리에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모두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묻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작은 다리를 놓아본 것은 언제였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의 실마리가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내 안 어딘가에서 작은 다리가 부서지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꺼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집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도 말끝마다 팽팽하게 맞섰고 아이들은 어쩐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서운함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 그 서운함은 한마디의 날선말처럼 식탁 위에 흩어졌습니다. 왜 늘 내 마음은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걸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꺼내지 못한 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밀어낼 바에는 차라리 온기를 나눌 작은 통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마침 떠오른 것이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촛불 아래의 속삭임 의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촛불을 켠 자리에서 가족이 차례로 마음속 비밀 하나를 살짝 털어놓고 그 뒤에 서로 짧은 포옹을 나누면 쌓여있던 감정이 부드럽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부엌 찬장에서 작은 유리잔과 티라이트 초 3개를 꺼내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유리잔을 넣고 그 안에 물을 반쯤 부은 뒤 초를 띄웠습니다. 조용히 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불꽃이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촛불 아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먼저 제가 시작할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느꼈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출렁일 때마다 제 말도 제 마음도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어서 남편은 자신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아이들은 우리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너무 몰라봤다고 말하며 함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주고받은 짧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갈등 속에서는 서로가 영영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촛불의 부드러운 빛 아래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거창한 약속이나 장대한 계획보다 더 강력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촛불이 꺼진 후에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불꽃을 지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말없이 흩어진 불씨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불씨를 다시 모아 마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촛불 의식을 자연스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 티라이트 하나를 켜두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니?" 라고 가볍게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등교 전 짧은 한마디를 건네며 자신의 작은 불안과 기대를 나누고, 남편은 출근 전 창가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기분을 전해줍니다. 저도 그 촛불 아래에서 그날 저의 무거운 가슴을 살짝 내려놓고 속으로 떠오르는 소망이나 고민을 기록하듯 중얼거립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그 촛불을 부엌 창가로 옮겨두고 지나가는 이웃의 발자국 소리에도 오늘 따스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렴이라는 메시지를 살그머니 남기고 갑니다. 그렇게 작은 촛불 하나가 우리 가족의 은밀한 대화 창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옆에 두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촛불을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깊은 유대는 특별한 날에 모여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의 하루를 듣고 싶다는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가장 따뜻한 언어로 이어졌습니다. 이 오래된 의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화해, 그 이상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와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혼자 있지 않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저는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오늘 어떤 작은 빛을 켜보셨나요? 그 빛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저녁 식탁 위에 간단한 차 한 잔을 놓는 것일 수도, 부모가 자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건네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다시 지피는 일입니다. 사랑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연달아 놓아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발걸음을 디디시겠습니까? 그 특별한 의식이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어느 가을날,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심하게 기운이 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우리 가족은 처음 맞이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고요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입원실 복도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마음속으로 가족 의식을 되살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캔들 하나와 그날 가족 모두의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 액자 모양으로 띄운 뒤 그 불빛과 함께 아버지께 속삭였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등불이세요. 당신 곁에서 함께 뜨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바람이 살짝 스며들 때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울림이 흘렀고 의사 선생님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을 잠시 미루지 않았습니다. 작은 의식이 아닌 서로의 삶 자체가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기도를 함께 올렸고 퇴근길에는 병실에서처럼 휴대폰에 셀카를 찍어보내 오늘도 잘 버텼어요? 라는 응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살피는 시간이 쌓일수록 가족의 온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갈등이 예전처럼 불씨로 남아있긴 했지만 우리는 그 불씨에 연연하기보다 불꽃을 지펴 서로를 비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깨달은 최후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며 그 갈등 속에서 마주하는 진실한 두려움과 기대가야말로 우리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손을 맞잡을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갈등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가족과 함께 사랑의 작은 빛을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